좋아요, 구독. 교수님, 오늘 시장도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은 저희가 가상자산,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다양한 규제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사실 이 신흥시장이잖아요, 암호화폐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법적인 테두리 안에 제대로 있지는 않은 시장이고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투자자분들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크게 변화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아무래도 이제 SEC가 나스닥 시장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상장시켜줬던 그 시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도적인 변화가 들어오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왔다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잖아요. 교수님, 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세요? 아니면 조금 부정적으로 보세요? 당연히 비트코인 ETF가 이제 좀 있으면 1년 되는데요. 네. 그거 자체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존 금융권에서 디지털 자산 연결과 융합된 시작점이라고 했고, 게리 겐슬러 이제 좀 있으면 뭐 사퇴할 것 같긴 한데 그 당시 게리 겐슬러 표현했던 거 다 어쩔 수 없었다. 맞아요. 나도 지금 안 하고 싶었는데 이미 비트코인이 에셋 클래스라는 표현 쓰죠. 이미 네. 자산이 돼서 네. 그래서 게리 겐슬러는 제가 난 어쩔 수 없어. 나도 안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자체가 어쨌든 기존 금융권에서도 어댑션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에셋 클래스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어쨌든 비트코인 ETF가 됐다는 것 자체는 이미 기초 자산으로 이미 된 거죠. 해외에서는.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를 게리 겐슬러가 최근에 한 건가요? 최근에? 아니요, 예전부터? 비트코인 ETF 됐을 때. 됐을 때 그 당시에? 원래는 몇 번 말씀드린 게리 겐슬러가 사실은 뭐 전에는 취임 전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잘 이해하시는 분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런 스탠스를 또 보였을까요? 마치 SEC 이제 수장이 되셨으니까 뭐 자리가 이제 사람을 만든다고. 그렇죠. 그렇긴 하죠. 원래는 전에는 뭐 제가 이제 그 당시 기대가 있었어요. 게리 네. 겐슬러가 뭐 블록체인의 기술을 모르시는 분은 아니라서 그러니까요. 수장이 되면 오히려 기대를 했죠.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기억이 나는데 막상 되니까 그게 또 정부하고 또 기조가 있었겠죠. 그럴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또 다른 또 정부가 지금 트럼프가 됐지만 그래서 게리 겐슬러께서 그때도 나 어쩔 수 없었어요라고 했는데, 그만큼 이 블록체인 쪽 비트코인은 점점점 이렇게 자생적으로 이제 성장이 되는 마켓이었고요. 그래서 규제와 진흥을 좀 밸런스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거의 뭐 규제 일반적이긴 해서 몇 번 말씀드리면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규제와 진흥을 좀 밸런스 있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규제 진흥이 약간 무너진 건 맞아요. 너무 규제 중심적이긴 합니다. 그렇죠. 산업 진흥이 필요한데 그게 좀 안 된 게 좀 아쉬운 거고, 해외에서는 어쨌든 SEC가 이제 뭐 선물 쪽, 이제 상품 거래 쪽도 있으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이거를 증권성이 있는 건 증권성, 아니면 상품 쪽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나눠서 볼 수 있는, 어쨌든 싸우기도 좀 인사이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고 아마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2.0이 됐을 때는 아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또 기대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중앙화를 이제 중요시하는 쪽에서는 좀 다를 수 있긴 한데, 아마 크립토 씬에서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뭐 심지어는 뭐 규제가 아니라 우리가 전략 자산 할게요. 맞아요. 그 얘기도 나오고 비트코인으로 있어요. 몇십만 개 사서 그게 실제 될지는 좀 봐야 돼요. 맞아요. 이게 워낙 마케팅적인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실은 아마 점점 바빠지실 거예요, 코인을. 아마 아직 사실은 이게 지금 취임하기도 전에 이러니 시행하고 나서는 너무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도 점점 바빠지고 점점 또 인기가 많아지겠네요, 교수님. 예, 뭐 교수님 불러주시면 저 열심히. 교수님도 바빠지실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뭐 부족하나마 이제 트러스트 커넥터로서 이제 그쵸. 기존 금융권, 이제 기존 시장과 디지털 연결하는 걸 저도 갖고 있는 일종의 콜링이라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저도 불러주면 열심히 나와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바빠지실 것 같습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게 되면은 규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완화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사실상 우리가 상하원 선거 마치고 나서 그 배정이 됐던 의원들 역시도 암호화폐 친화적인 의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기대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비축 자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라는 분이 금을 팔아서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을 국가의 어떤 자산으로 일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법안을 발의는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의 움직임들도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사실은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임 자체가 어느 정도는 확정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혹시 교수님 다음 후임자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에 관해서는 좀 정보가 없으실까요? 뭐 뉴스에 뭐 여자분 뭐 여자분 이렇게 뭐 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확정이 되진 근데 않았고. 아마 그런 친 크립토 친크립토. 성향에 대한 그리고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캔디데이트 후보자들은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 다 기대를 하고 있고 아마 기조 자체가 물론 완벽히 달러의 패권을 완전히 포기하진 않겠지만 그럼요. 그래도 전략 자산으로 좀 얘기하는 정도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친 크립토에 아마 SEC 수장이 되면 이 크립토 하는 분들은 이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환호성을 질렀던 많은 이제 블록체이너들, 비트코이너들은 더 좋아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규제는 전체 방향은 좀 더 완화되는 것 같아요. 아마 그것들은 그리고 뭐 AI도 그렇고 그런 쪽 기술에 대한 혁신은 더 미국이 다시 뭐 암호화폐 수도로 되고 치고 나가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만약에 만날 때 골프도 치지만 골프 치면서 전략 자산 이렇게 하시면 우리나라 이렇게 할게요. 뭔가 이렇게 좀 전략적을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트럼프는 이제 사업가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마케팅적으로 혁신적인 걸 뭔가 하는 걸 약간 주위에서 이거 어떻게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을 해 그럼 미친 짓이야라고 하는 피드백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럼요. 보수적인 네. 사람들은 이걸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와이오밍주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혁신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뭐 트럼프는 워낙 특이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마 전략 자산 그리고 크립토 씬에서는 지금 오늘 이제 규제가 주제인데 규제가 아니라 거의 좀 규제를 타파하는 게 미국이 트럼프 2.0에서 뭔가 좀 예상치 못하는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좀 전략 비축 자산, 전략 자산을 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뭔가 움직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리고 뭐 공화당이 다 지금 많이 의석수를 차지하게 상원을 되면서 다 하고 있어서 네. 원래 이제 브레이크를 할 수 있는 장치도 좀 없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게 1.0 때는 다를 것 같아요. 2.0 때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친 크립토 쪽은 아니었으니까 이제 지금은 앨런 머스크도 들어오고 비트코인 하는 분들 그래서 친 크립토 하는 걸로 많이 세팅이 될 것 같아요. 많이 세팅이 됐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저희가 또 앞으로의 기대감들도 좀 시장에서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최근에 저도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어느 정도 한 오래 있다 보니까 주변 분들에게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런 거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도대체 실체가 없다라는 그런 점들을 항상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관해서 저도 잘 설명을 해주고 싶고 각각의 코인들이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저는 지식이 부족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기술 혁신에 관한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가끔 이제 그런 비슷한 네. 질문을 받으면 원래는 이제 지금 은행처럼 중앙화된 게에서 좀 탈중화인데 쉽게 설명드리면 단톡방을 제가 예를 들어요. 네. 그러니까는 동호회 활동을 좀 하시나요? 그러니까 동호회 좀 시간이 없습니다. 바쁘시죠, 그렇죠? 네. 저희는 저희 커뮤니티인데 동호회를 하면 총무를 두죠. 그렇죠. 총무가 있죠. 총무를 두는데 포인트는 총무를 믿을 수 있을까? 네. 총무가 예를 들면 뭐 회비를 잘 걷었는데 뭐 믿을 수 있는 총무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총무가 갑자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동문에서도 회비를 걷어 유용해서 도망가는 사람. 우리 일단 갯돈 문제 많았던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근데 총무를 두지 않고 다 같이 마치 총무를 안 두고 모든 내역을 단톡방에서 다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투명하게 연결되니까 투명성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더 할 수가 있고, 근데 그래서 그런 약간 내가 누군지 인증 그리고 트래킹 트레스 데이터의 디지털 자산은 사실 모든 영이 다 쓰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혁신 자체가 그냥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뭐 단톡방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분산 원점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혁신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베이스에서만 쓰는 저장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장소가 이제 블록체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데이터베이스 같은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 저장이 있다면 블록체인은 AI나 IoT와 융합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지능화된
신뢰 데이터 인프라.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보는 시장이 더 늘어나서 그래서 단독적인 블록체인만으로는 혁신 안 하죠. ABCD,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융합이 되면서 그것들의 신뢰 데이터 인프라 확실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토큰이나 뭐 코인과 같은 게 아니라 저는 블록체인 약간 기술적 인프라라고 보고 있어서 ABCD,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인프라 제가 아마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일단 베이스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같은 동호회에서 교수님과 제가 단톡방 안에 들어있는데 예를 들면 교수님이 저한테 50만 원을 빌렸는데 나중에는 돈을 안 갚거나 덜 갚으려고 하면은 그 단톡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정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제가 쉽게 설명드린 분산 원장에서는 네. 단톡방에 혐의하면 다 같이 그러면 돈을 빌렸다는 걸 올려요. 근데 갚으셔야 됩니다. 제가 뭐 카카오페이로 갚을게요. 네. 근데 제가 만약에 안 갚게 되는 건 뭐 제가 뭐 친한 사람들한테 했었지만 네. 그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람들한테는 보고 이 사람 있으니까. 돈 빌려갔네요. 왜 안 갚아요? 라고 하는.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뭐 이것도 뭐 얘기 나온 김에 뭐 고그룹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비석 같은 거. 네. 거기 뭐 그때 역사를 쭉 적어요. 그게 일종의 블록체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모든 내역들, 역사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그룹 일을 한 군데만 세우는 게 아니죠. 네. 혹시 일이 생기면 역사를 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한강에도 두고 뭐 이렇게 고구려 비 보면 그것도 일종의 블록체인인 겁니다. 비석 같은 것들. 역사의 어떤 트랜지션 기록을 남기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시 기술이나 분산 원장 기술을 통해서 좀 이제 비트코인 이후로 이제 그런 것들 블록을 체인시켜서 하나가 되지 않는 이렇게 공유될 수 있도록. 근데 분산 원장의 개념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거는 이런 기록의 역사에서는 그런 철학적인 건 옛날부터 있었다. 이게 구현된 게 블록체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